지금 다른 수많은 이슈들이 터져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선고가 도대체 언제 나오냐? 지금 이런 얘기가 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최상목 씨가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달라,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 이따위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야말로 지금 헌재 결정까지도 다 무시하고 지 하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놓고 국민들은 법 지켜라, 헌재 결정을 존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설득할 필요도 없고요, 경고도 의미 없습니다. 이미 최상목은 내란 수괴 대행이다, 이게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 가능성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2, 3일 전에 관례상 선고기일 통지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나려면 최소한 내일 정도까지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사이에 선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또 이번 주말 지나고 계속 늘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2심, 26일 지나서라든지 아니면 그때 똑같은 날 같이 선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님 재판은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걸 도대체 왜 자꾸 저렇게 엮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 가장 바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왜 도대체 저들의 의도에 계속 끌려다녀야 되는 건지 그 자체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헌재는 헌재의 길을 가고 이재명 대표님 재판은 별도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뭉뚱그려가지고 같은 선상에 놓고 엉풀질하는 거, 결국 저들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는 막아야 된다, 오로지 거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재명 대표님은 헌재의 신속 선고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단식 8일째에 결국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게 당연히 헌재가 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제발 헌재에 선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경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정 혼란, 이 문제 어떡할 겁니까? 지금 헌재에 계속 테러를 하겠다, 재판관들을 암살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겁없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JTBC의 썸네일처럼 윤석열의 마지막 소풍 빨리 끝내줘야 됩니다. 결국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형 반대론자인데 윤석열만큼은 이번에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사형을 때려야 된다. 김영현과 윤석열은 적어도 그렇게 처벌하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승복거리고 있는데 이건 조갑재 씨의 발언으로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탄핵 승복은 가해자 윤석열의 몫이지 이재명 대표님이 계엄 선포했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피해자들이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되냐라고 지금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정신 못 차리고 이낙연 씨나 이쪽에서도 계속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승복해라, 그래서 또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이 꼬라지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윤석열이 승복을 해야 이 말도 안 되는 폭도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 건데 그럴 리가 있겠냐고요. 지금 본인이 계속해서 폭도들을 풀어주라고 노골적으로 내란 선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조용히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멱살 잡고 흔드는 게 무슨 의도겠습니까? 너무 속보이는 짓인 거죠. 게다가 이런 와중에 권성동은 완전히 그냥 허수아비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장성철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권성동 영향력 없다, 전광훈 전한길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된다. 한마디로 권성동보다 전한길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동원하는데도 전한길의 영향력이 훨씬 크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저 쌍권, 권영세, 권성동 저런 것들도 정치인이라고. 결국 지금 저들이 얼마나 추한 상황인지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결국 지금 전한길 씨는 절대로 승복 메시지 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 70% 타령을 하면서 아주 별의별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난갑병에 걸린 것 같은데, 여기서 윤석열 승복 얘기를 하면 본인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상황이죠. 뻔히 어떤 게 문제인지를 알면서도 저런 식으로 오직 자신의 영향력 키우기, 이것만 지금 초점을 맞춘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저거를 승복할 리가 없다.
그리고 결국에 전환길은 지금 내란 선동의 아주 중요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 채널A에서도 뭐 탄핵 반대 스피커가 됐다 이러는데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이 자체가 저들이 바라는 프레임이죠. 그냥 내란 선동 세력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석방을 두고 월드컵 4강만큼 기쁘다.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한계점에 다다르긴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기 혼자 뭔가에 심취한 것 같아요. 전환길이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30 세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는구나. 요즘 청년들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아주 흠뻑 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장 남천동이 정말 큰 일을 했는데요. 이번에 가상 양자 대결을 이재명 대 한동훈, 이재명 대 전환길 돌렸을 때 보시다시피 한동훈 씨가 전환길 씨와 0.1%밖에 차이 안 나는 거. 심지어 그것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열심히 어그로를 끌어온 상황인데 전환길 씨는 정치를 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0.1%밖에 차이 안 나는 거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 이제 전환길 씨 입장에선 나한테도 뭔가 이제 드디어 기회가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전환길 뉴스 나오나. 한마디로 전환길이 언론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환길 씨가 여러 주목을 받으니까 나도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언론사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언론사 등록 신고를 했고 이름은 바로 전환길 뉴스다. 야, 저런 식으로 윤석열 탄핵 각하시키고 직무복귀가 우선이라서 좀 밀어놨는데 이거는 내가 빨리 이거 추진해야겠다. 야, 그래서 2030 세대한테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전환길 뉴스를 창간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뭐 스카이데일리랑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자기가 흠뻑 취해가지고 진짜 막 주변에 어딜 가더라도 지금 환호를 해주니까 뭐라도 이렇게 해야겠다고 지금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냥 한 줌이다, 그냥 먹금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게 얼마나 추한 짓거리들을 계속 하는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권성동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입니까? 다른 국힘당 정치인들 입장에선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전환길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도 계속 알리면서 이게 지금 국힘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꾸준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장 서부지법 폭도라고 부르지 말아라. 노골적으로 폭도를 감쌌습니다. 이것도 윤석열과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저 피고인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냐? 한마디로 개방된 문으로 그냥 뒤늦게 진입한 것뿐이다. 지들이 후문을 강제로 연 게 아니래요. 그럼 자기는 그냥 문 열린 거에 들어간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폭도들이 설치고 다니는데 이게 결국 윤석열, 전환길 저런 류의 인간들이 계속 자기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노골적으로 뻔뻔한 소리들을 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규정처럼 전환길은 그냥 역사 왜곡업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란 선동 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전환길이 저런 식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맹윤이라 불리는 윤상현 씨가 또 계속 같이 어울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민주당 때문이래요.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랍니다. 친중, 친북, 집권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저게 택도 없는 소리이긴 하지만 사실 저 말을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저들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저들의 세계관대로면 그래서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뭡니까? 하여튼 저게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님의 대통령 그 집권은 다들 자기들끼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런 헛소리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도 즉각 비판에 나섰고요.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도 윤석열의 핵무장론 주장과 내란 영향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택도 없는 소리,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들도 이재명 시대를 다 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결로 난가 병에 걸린 지금 나경원 씨도 마찬가지로 기승전 이재명 타령만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의 테러 위협에 자작극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또 엄풀을 막 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1년 전에 실제로 정치 테러가 벌어졌었고 그 이후로도 내란을 비롯해가지고 진짜 끔찍한 일들이 실행으로 옮겨질 뻔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착 경호 더 강화해야 된다. 여기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고, 나경원, 윤상현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국힘당 정치인들은 어떤 입장인지, 국힘 지도부는 저들의 주장을 동의하는지 이걸 꾸준히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조만간 윤석열 파면이 되면 쌍권부터 지금 난리가 날 상황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진 계속 주목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야, 뭐 조장혁이라는 인간까지 튀어나와가지고 나도 전환길처럼 떠볼까? 그래서 김은국과 최준용의 길을 걷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면 탄핵 발의한 국회의원 사퇴하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거 받고 탄핵이 인용되면 그럼 국힘당 정치인들 싹 다 사퇴시키고 위원정당 해산 심판 갑니까? 그런 거는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냥 이재명 대표님 비난이나 하고 민주당 욕이나 하고, 이게 저들의 현실이란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들이 믿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저런 헛소리들을 노골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극우 유튜버들이 막 지금 대학에 난입해가지고 불 지르고 협박하고 폭력 휘두르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의 한 정보관이 오히려 이거를 잘하고 있다, 응원을 했다는 게 전해져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퇴직하면 자기 갈 길이 참 애매하다면서 끝까지 가자, 주사파 척결의 그날까지. 그래서 뭐 민주노총 전교조 해체 타령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이 얼마나 잘했는데 탄핵해서 8대0을 만드냐, 그러면서 막 욕까지 합니다. 저 정보경찰이 한마디로 내란 세력들을 응원해가지고 이게 걸려서 난리가 나니까 이거는 그냥 얼른 돌아가라는 차원에서 그냥 얘기 받아준 거지, 내 생각은 그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네이버 댓글에서도 신상 공개해라, 어떻게 경찰이 저런 짓을 저지르고 있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경찰, 검찰, 국정원, 군 뭐 정보사라든지 각종 그 기관들, 그리고 지금 뭐 그거 말고도 뉴라이트 친일 세력들이 사방에 지금 요직을 차지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권 교체하고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당장 이러니까 문영배 대행을 노골적으로 협박을 해서 신고까지 당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라이브를 켜고 헌재 근처를 어슬렁거린다. 이게 지금 현실이란 겁니다. 이러니까 경찰에서 서부지법 헌재 협박글 작성한 25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보더라도 공중 협박죄고 나발이고 경찰이 제대로 일하는 건 맞나? 정광훈도 입건했다더니 어느 순간 제대로 수사하는 사람들은 좌천시키고 결국 이것도 그냥 대충 시간 끌면서 다른 이슈에 묻히게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론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안에 선고 반드시 나야 된다. 여기로 우리가 지금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로 국힘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금 한창 자신한테 심취한 것 같은 전환길 씨가 무슨 뭐 전환길 뉴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소리들을 하면서 국힘 내부에 말도 안 되는 리스크로 작동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